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래를 만나다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토록 행복하기 원하면서 우리는 왜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3대 명강의 행복 수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 탈 벤샤르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보다 더 행복해지는 법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시간대죠. 이 시간쯤이면 퇴근해서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행복하게 대한 강의를 들을 시간은 아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의 중에 잠든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옆에 앉은 학생한테 미안한데 친구 좀 깨워줄래요?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죄송하지만 교수님이 재웠으니 교수님이 깨우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 깨울게요. 원하시면은 쭉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수면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늘 행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복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럴 때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것이 0이나 1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행복은 한순간 행복했다가 갑자기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20여 년간 긍정심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한 지금 예전보다 행복해졌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면 오늘보다 더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인생과 함께 가는 여정이고 그 길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영역 안에 역설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역설일까요? 행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을 아주 조금만 높여도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행복한 조직을 운영하면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지고요. 또 행복도가 높아지면 다른 좋은 일들도 생깁니다. 동기부여도 더 많이 되고요. 학교가 되었건 회사가 되었건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연인과의 관계건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건 말이죠. 또 직장에서의 팀워크도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삶의 질을 조금만 높여도 우리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것이죠. 행복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다른 연구에서는 난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행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역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즉,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요소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빛나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너무 눈이 부시죠. 그러면 어떻게 태양을 볼 수 있죠? 태양빛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됩니다. 자, 무지개를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7색깔을 합쳐보면 태양빛이 되는 겁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직접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무지개를 구성하는 여러 색깔들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요소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4가지의 행동, 일상에서 할 수 있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관계 맺기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죠. 연인이 되었건 부모 자식 간이건 학생이나 동료의 관계이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베풀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함을 베푸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소는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색깔. 즉, 행복의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기 쉬운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The first light of the rainbow, socializing. These relationships have to be real. What we essentially need to do is disconnect in order to connect. The second light in our rainbow, giving. What difference am I going to make? One person. Givers in the long term outperform takers.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지개의 빛깔인 관계 맺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사회적인 관계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 내용을 보여주는 2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과 에드 디너가 한 연구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본 것이죠.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연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점은 긍정적이고 강력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덜 행복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행복할 것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부유하고 성공적인 나라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영국,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의 행복 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어떤 국가인지 살펴보면은 덴마크, 네덜란드 또는 이스라엘이나 콜롬비아, 그리고 코스타리카, 호주 등이죠. 물론 어떤 나라는 행복할 거라 생각이 되죠.
자, 호주 보세요. 매일 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들도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제 모국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나라들이 행복한 것일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강력한 관계 맺기라는 겁니다. 자, 덴마크 예를 들어볼까요? 덴마크 사람들의 92%가 다양한 사교 클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건 스포츠건 클럽에 소속돼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인구의 9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콜롬비아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호주나 네덜란드는 친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행복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 특히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관계여야 합니다. 페이스북이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화면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여동생은 온라인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네, 기술은 좋죠. 어느 선까지는요. 기술과 행복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감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인간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은 언제 생기나요? 같이 모래장난을 하거나 같이 울거나 같이 웃거나 남을 상처 주거나 상처받을 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가상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공감 능력은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외로움의 증가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친구를 더 많이 사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행과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를 위해 접속을 끊는 것입니다. 접속을 끊음으로 해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 소개해드릴 연구가 있는데요.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카너먼의 연구가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은 여성들이 하루 동안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특별히 즐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여성들은 물론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은 아이들과 있었지만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일을 하거나 아까 했던 일, 오늘 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몸만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관계이고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기술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선 저녁 식사를 할 때 아무도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휴대폰을 쓰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 아이들과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도 문자를 보내거나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고 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 맺기이자 행복한 삶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행복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베풀기입니다. 행복한 삶의 지표 중 하나는 베푸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베풀거나 남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또 내가 베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 사람이 멕시코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멕시코의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요. 조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해변을 보니 파도에 밀려온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있던 멕시코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불가사리를 다시 바닷물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 잡아서 던져주고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요. 이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해변에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 해변에만 수천 개가 있고 인근 해변도 10개가 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자 그 멕시코 사람은 다시 한 마리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수에게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이인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것, 베풀기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사리 한 마리를 물에 던지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모두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제가 3명에게 웃고 그 3명도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웃으세요. 웃으세요. 네, 좋아요. 그 3분이 각각 또 다른 3분에게 웃어보세요. 그러면 9명이 웃게 되겠죠. 또 그 9명이 3명에게 웃고요. 이렇게 21번만 하면 전 세계가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3회 20일제곱이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선행 하나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선행을 보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푸는 것은 자존감을 높입니다. 도시의 빈곤 지역 아동을 돕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을 돕는 프로그램은 이 아동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돕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자존감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삶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베풀기의 또 다른 효과는 성공입니다.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 애덤 그랜트의 연구를 봅시다. 베푸는 사람들, 즉 다른 이들의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들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는데요. 자신을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말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과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공동 연구였는데요. 참가자들을 연구소로 불러서 행복의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행복의 수준을 측정한 다음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었습니다. 이 돈을 마음껏 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실험이라면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으시겠죠? 참가자들은 전자기기나 신발이나 원하는 걸 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로 돌아와 행복의 수준을 다시 측정했는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행복의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실험실을 찾아 측정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뭘까요? 매일 신발을 사야 된다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웃는데 어떤 분들은 우시네요. 네, 이 연구의 두 번째 실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볼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의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이 돈을 마음껏 쓰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선물을 사기도 하고 노숙자에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남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소에 돌아와서 행복의 수준을 측정했을 때 쇼핑을 해서 올라간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행복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다면요. 다음 날 다시 행복의 수준을 측정했을 때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처음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행복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모국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성경을 쓴 언어로 많은 지혜가 담겨 있죠. 히브리어에서 저는 베풀다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특별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앞으로 읽든 뒤로 읽든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고대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과학으로 입증된 지혜인 것이죠.
Because when I 내가 give, I 주는 receive 만큼 just as 혹은 much, if 그 not 이상 more.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t's a 쌍방향이라고 two-way 할 수 street. 있습니다. In mathematics, 수학에서 the number that you read 회문이라고 from 하죠. both ways is called a 앞으로 읽거나 palindrome. 뒤로 읽거나 똑같이 Like 2, 3, 읽을 수 2, 있는 2, 3, 단어인데요. 2. Giving is a 베풀다라는 것은 palindromic 이와 같습니다. activity. Because to give 베푸는 것이 곧 is to 받는 receive. 것입니다. Now, 그렇다면 what about 시간이 having no time? 없어서 What about the fact that 베풀지 you are so 못하는 busy 경우를 just 살펴볼까요? trying to get by? 사실 많은 시간이 Well, it 필요 actually 없습니다. doesn't take that much time. Kindness is 친절이라는 there 것은 accessible to us 쉽게 all.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ne Frank wrote in 안네 her 프랑크가 diary, 일기에 썼다시피 "You can always, 우리는 always 언제든 give 다른 사람에게 something, 베풀 수 있습니다. even if it is 작은 only 친절뿐일지라도 kindness." 말이죠. Imagine making 하루에 a 한 decision 번이나 every day, or even 일주일에 once a 한 week, 번 to take 10 minutes 10분씩, or 30 minutes 30분씩 다른 사람들에게 and to go out of your 친절을 way to be 베푼다고 kind to 결심해 other 보세요. people, to give, 베풀고 to smile 세 사람에게 at 3 people. 웃어주세요. Just imagine 겨우 the difference 10분이 that those 가져올 10 minutes, 변화를 not a lot. 생각해 보세요. Focusing, concentrating. We have a choice to be mindful. And when we're mindful, we receive a real present.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Do I cope and deal with it and learn to grow from it? Or do I avoid and ignore and give up? The third 세 번째, color of 행복의 the rainbow 구성 that I 요소는 want to talk 바로 about is focusing, 집중하기입니다. concentrating. This is about 마음을 being 다해서 mindful or being 몰입하고 present. 그 자리에 정말 있는 것입니다. There's a lot of 집중해서 research, 명상할 때의 research done 이점에 around the 대해 world on the 전 benefits of 세계적으로 mindful meditation. 수많은 연구가 One 있었는데요. study which was 존 conducted 캐버진과 by John 리처드 Kabat-Zinn 데이비슨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8주 동안 like you 명상을 진행하도록 through an 8-week 했습니다. long meditation program. During that 이 meditation 기간 program, 동안 they would meet 일주일에 once a 한 번씩 서로 만났는데요. week. During 또 the 하루에 45분씩 meditate for 45 명상하도록 minutes 했습니다. a day. What they found 8주간의 is that 실험은 after 8 어떤 weeks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was that those who 이 프로그램에 participated 참가한 in 그룹은 that 즉 group 8주 compared 동안 to the 명상을 control group 진행했던 who didn't go 참가자들은 through this 명상을 intervention. 하지 않았던 Those who went through the 대조군에 meditation 속했던 program 사람들에 8 weeks, 비해서 their brain 실제로 두뇌의 actually 변화가 changed 있었습니다. during that period. 이 Their brain 프로그램 actually 참가자들의 became 뇌는 happier. 훨씬 행복한 뇌로 변했습니다. Their immune 면역력도 system 더 actually 강해졌습니다. strengthened. But listen to 또 this.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Another question 참가자들에게 they asked at the end of 8주가 the 지난 week 후에 So, 실제로 how much did you 얼마나 actually 명상을 meditate 했는지를 during 물었습니다. the program? And there were 어떤 some 참가자들은 who were good 매일 students and actually 45분씩 meditated for 45 minutes a 꼬박꼬박 day. 명상을 They were asked. 했습니다. But there were others 더 적게 who were 명상을 less 한 사람도 compliant, 있었죠. who maybe did 30분만 30 한 사람도 minutes a day. 있었습니다. And yet, all those who 그럼에도 불구하고 participated in that 명상 program,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4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명상할 때가 아닌 평소에도 몰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실제 얼마나 명상을 했는가와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죠. 다시 말해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현재를 살았던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도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겠죠. 집중해서 듣는 것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도 5분,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조용하게 모든 맛과
향이나 색깔을 음미해 보세요. 순간순간에 집중하면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레슬리 펄로우 교수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에만 집중했을 때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요새 직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1-2시간 정도 할애해서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우 근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면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 청소를 할 때, 샤워를 하는 그 순간에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은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되면 현재의 순간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중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척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요소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에 맞서거나 도망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운동하러 가면 근력 운동 하시죠? 중량을 늘리면 힘든 만큼 체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론만으로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기 위해선 육체적, 정신적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 극복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스승 중에 한 명인 고 워렌 베니스 교수님은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었는데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젊은 리더와 나이 많은 리더를 비교했습니다. 20, 30대와 이미 은퇴한 8, 90대 두 그룹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나이 드는 리더들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지만 젊은 세대에겐 중요했습니다. 나이 많은 리더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지만은 젊은 리더들은 여성도 있었죠. 이런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30세건 90세건 모두가 큰 시련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건데요. 하루 이틀 만에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닌 것이죠. 정체성이 무너질 정도의 큰 도전. 예를 들어 헌신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것.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그런 일을 당했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극복해서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많은 리더들은 그러한 시련을 성공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한 긍정적인 사례가 있죠. 대인관계의 전문가 데이빗 슈나츠는 흥미로운 발견을 냈습니다. 모든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는 4에서 6년이 되면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교착 상태는 갈등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좋아지는 종류의 작은 갈등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고 근본적인 갈등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커플은 5년 동안 같이 지내고 사랑하다가 교착 상태에 부딪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결혼 생활은 유지하지만 관계는 깨진 것이죠. 관습 때문이건 아이 때문이건 경제적인 이유에서건 진정성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단은 포기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교착 상태를 붙들고 노력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1달, 6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려운 과정을 극복합니다. 그 결과로 더 강력한 관계로 거듭납니다. 극복하느냐 피하느냐, 결국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의 하버드 동료 중에 한 명인 앤 아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위기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질병을 앓았던 경우에는 그 질병을 통해 가족과 더 가까워졌다고 썼고, 혹은 트라우마를 통해 훨씬 더 강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에 더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고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강해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시련이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 모두 살다 보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이냐, 외면하고 포기할 것이냐. 이것은 행복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과학자건 예술가건 사업가건 말이죠. 제가 학생들이나 저 자신, 그리고 아이들이나 동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를 배워라. 아니면 배우는 것을 실패할 것이다. 가장 창의적인 발명가 중 한 명인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락함의 덫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교훈을 8년 전에 얻었습니다. 저의 큰아이 데이빗이 당시 3살이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슈퍼맨 인형이었죠. 이 인형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밤에 잘 때 베개 옆에 슈퍼맨 인형을 눕혀놓고 자고요.
He would talk to 얘기도 Superman 많이 a lot. 나눴습니다. And 그리고 Superman 슈퍼맨은 seemed to be 정말 a good, 경청하는 mindful 것처럼 person. 보였습니다. And one day, 어느 날 my wife and I 저와 take 제 David 아내가 from 어린이집에서 데이빗을 and we 데려와서 enter our building. 엘리베이터를 We enter the 타고 elevator 10층 to go 집으로 up to the 10th floor, which is where 올라갔습니다. our apartment was. And David all this 데이빗은 time 내내 is 슈퍼맨을 holding 들기도 Superman, 하고 talking to 얘기를 it, 하기도 holding it 하고 next to 가슴에 his 품기도 heart. 하고 Lovely. 그랬죠. And then we're about 그러다 to get out of the 엘리베이터에서 elevator. 막 내리려는 순간 As we get out, 데이빗이 David 슈퍼맨 drops 인형을 Superman 떨어뜨리고 by 맙니다. mistake. And you know 어디에 where he 떨어졌는지 drops? 아세요? You guessed 네, 맞습니다. into the 엘리베이터 meter. 틈 사이로 all the way 떨어져서 down. 아빠인 Not even 저조차도 Daddy 가져올 could 수가 get it. 없었습니다. And David 데이빗은 begins 울기 to cry. 시작했습니다. Now, I 우리 hear 아들 my 데이빗이 David, 우는 my 것을 eldest son, 보고 crying. And I'm about 한마디 to open my 꺼내려는 mouth and say 순간 something. 제 아내 When my wife 다미가 Tammy, who 제가 always knows what 무슨 I'm 얘기를 about to 하려고 say 하는지 before I 저보다 know what 먼저 I'm about to say, 알거든요. puts her 제 hand 손을 살포시 on my 잡으면서 hand 저를 to 말렸습니다. stop me. Of course, 제가 what I was 하려고 about to 했던 say 말은 was, 데이빗, don't 걱정하지 worry. 마. I'll get you 내가 another 새로운 슈퍼맨 Superman. 인형을 사줄게. You know, 1불도 안 it costs 되는데 $100. 내가 I can buy 10개 him 사줄게. 10 Supermans. That's what I was 이 about to 얘기를 say 하려고 when Tommy 했는데 stopped me. 아내가 So 저를 we go 말린 into our 거죠. into our apartment, 집에 돌아와 데이빗은 and 자기 David 방에 goes into 들어가 his room, 계속 continues to 울었습니다. cry. And I 그래서 said to Tommy, 제가 아내에게 "Why did you stop me?" 얘기했습니다. 왜 말을 Listen to him. 못하게 했어요? Listen to your 저 봐요. son. 아들이 저렇게 슬프게 울고 있잖아요. And then she said to 라고 me this 했더니 sentence. 아내가 She said to me, 이렇게 "Carl, 말하더군요. Don't deprive 데이빗이 David of the 상실에 opportunity 대해서 to learn 배울 수 있는 to deal 기회를 with loss. 빼앗지 말아요. One of the most 아이를 important 키우면서 lessons that I 가장 learned 중요한 about raising 교훈을 children. 그날 얻었습니다. And there's a lot of 아이들이 research 상실을 showing the 통해 importance 배우는 of 것의 allowing 중요성에 the 대한 opportunity to deal 많은 with 연구가 loss. 있습니다. Here is what 하버드 Clay 경영대학원의 Christensen 클레이 from Harvard Business 크리스천스는 School has to say about 아동기의 the 여러 가지 hardships 어려움과 in 관련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he challenge your 아동기에 children will 겪게 되는 face 어려움은 serve 중요한 an important 의미를 purpose. 가지고 They 있습니다. help them hone 인생에서 and develop 성공할 the 수 있는 capabilities 능력을 they need to succeed 발달시키고 throughout 개발해 their 줍니다. lives. Coping with a 까다로운 difficult 선생님을 teacher, 만나는 것, failing at a 스포츠 sport, 경기에서 learning to 패배하는 navigate the 것, complex social structure 학교의 여러 takes in 패거리 문화를 경험하는 것, all those things 모두 become 인생의 courses 좋은 in 경험이 the 되는 school 것입니다. of experience. These courses 이런 are no 경험은 less important 수학이나 than mathematics courses 언어나 or language courses or 역사만큼 history courses. 중요합니다. You see, a 행복한 happy 삶은 life is not a 어려움이 life 없는 without 삶이 hardship and 결코 difficulty. 아닙니다. It's not a life 고통이나 without 실망 pain 없는 and 인생은 disappointment. In 없습니다. fact, there are only two kinds 고통을 of 느끼지 people 않는 who do 사람은 not 딱 두 experience 부류밖에 painful 없습니다. emotions, such as anger, 분노와 or sadness, 슬픔, or envy, 질투, or disappointment, or 실망, anxiety. 불안 There are 이런 only two 것을 못 kinds of 느끼는 people who 사람은 do not 딱 두 experience 부류죠. painful emotions. The one 이런 감정을 못 who do 느끼는 not 첫 experience 번째 these emotions 부류는 are the psychopaths. 사이코패스죠. Yes. The other 고통을 type of 느끼지 people who 못하는 do not 두 번째 experience painful 부류는 emotions are dead. 죽은 사람들입니다. So if you experience 그래서 painful 이런 emotions at 고통과 times, it's 괴로움을 actually a good 느낀다라는 sign. 것은 It means 좋은 you're not a 거겠죠. psychopath 사이코패스도 and you're 아니고 alive. 살아있다는 거니까요. Great place to 네, start. 좋은 출발점입니다. Here's the thing. 좋아요. Positive psychology, 긍정 the science 심리학이나 of happiness, 행복학은 is not 어려운 about 감정이 making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difficult 아닙니다. emotions go away. It's about learning to 어려운 better deal 감정에 with them, to 대처하도록 cope 배우는 with them. 것입니다. So even if you 그러니까 understood 여러분이 제 this 강의를 lecture 다 and you really got 이해하고 what it 더 takes to lead a 행복해지기 happier 위해서 life, 어떻게 even by 해야 little 하는지 things, 알게 that's not enough. 되셨더라도 Ultimately, 더 what will make 행복해지기 us 위해서는 happier is if we go and 실천에 take 옮겨야 action. 합니다. If we take that 실천에 action 옮겨야 돼요. in our life, then 실천에 옮겨야만 have 정말로 more life. 훨씬 더 많은 빛, 훨씬 더 많은 We can 행복을 spread 전파할 수가 more lives. 있습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사회적 자본 66, 자살률 1위, 헬조선, 7포세대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라서, 바로 사춘기. 이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막는 방법은 뭐예요?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한 선생님이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Okay, welcome to KBS Hall. It is so delight to have you on the show. Thanks for joining us. Thank you. Let me ask a first question. Are you happy now? Well, I must say I'm happier now than I was at the beginning of the show. I was very nervous. Really? Yes. Great. 우리 탈벤 샤르 교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요? 네. 먼저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행복에 관해서 그 개인이 가진 기질적인 부분 같은 유전적인 요인과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요? Yeah, it's a great question, and unfortunately,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s yes. So, genes do make a difference, and they make a big difference. In fact, on average, 50% of our levels of happiness depend on our genes. 50%, that's a lot. I'm saying on average, and you'll understand in a minute why. 10% of our happiness levels depend on our external circumstances, on average 10%. It can be a lot more because if I'm living in a war zone where there is conflict, of course external circumstances are going to affect me much more than 10%. When basic needs are met for safety, shelter, then 10% for external circumstances, 40% left. 40% is about our choices. If I choose to be grateful for what I have as opposed to taking it for granted, it's a choice that I'm making. I'll be happier. If I choose to cope rather than avoid, if I choose to give, if I choose to spend quality time with people, if I choose to be present, all these things can contribute to my overall happiness. On average, 40%, but if I'm more mindful and aware of the choices that I have at every moment in my life, it can be a lot more than 40%. Okay, thank you.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수님께 영어로 질문을 하고 싶지만 제가 국어 교사라서요. 한국어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도록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a society can do is teach about happiness. Marty Seligman, who's considered the founder of the field of positive psychology, always begins a lecture when he talks to parents or teachers by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 He asks them, what would you most like for your kids? And they say, well, we would like them to be happy. We would like them to be resilient. We would like them to be good people. We would like them to have good relationships. We would like them to experience contentment and calm, and on. And he makes a long list of the things that parents most want for their children. And then he said, okay, this is list number one. Let's make list number tw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hat things do kids learn in school? And the list is, well, they learn language, or geography, or history, or mathematics. There is almost no overlap between the two lists. Now, it's not that the second list is not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to learn language and mathematics and history and geography. Very important. But why are schools mostly neglecting the first list? The things that matter most in life. Especially given the fact that if we help people become more resilient and happier and enjoy better relationships, they'll also become better students, more creative, better employees. Why are we almost entirely ignoring that list? And this is what I'm advocating for. Schools introducing a positive psychology curriculum, a science of happiness curriculum,
at all ages. Imagine what a difference that can make in our society. 오늘 미래를 만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의 3대 명강의 중에 하나죠. 행복학 가르치시는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 탈 벤샤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엔 이쪽에서 좀 받아볼까요? 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다. 예. Hello. Let me begin by thanking you for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your lecture. It's my honor. Now I have not found a job since graduating from university. I think it is really hard to get a job that I want. My question is, how can we be happy in our troubled and difficult times? Okay, please encourage him. Yes, I will do my best. So the first thing to do is really to experience the experience. If it's difficult, if it's troubling, if it's hard, experience it as such. It's natural. You're a human being. Give yourself the permission to be human. And there are things you can do. For example, there was research done on people who have actually just lost their work. They just lost their job. So one group of those who were fired just continued business as usual. The second group was asked to write about the experience, to write about what they're feeling, what they're going through, the difficulty. So not to keep it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writing about it, those people became healthier psychologically, less anxious, and 6 months later, they were more likely to find themselves in a job than the other group who didn't write about it. So just journaling, writing about it, or talking to your best friend about it, or to a therapist about it, that in and of itself can help. The second thing to do is not to give up on the other things that potentially make you happier. Because many people, when they're going through a difficult period, such as not finding a job, is they stop seeing friends or they stop exercising because they don't feel like it. These are the times that it's most important to continue these self-validating and happiness-increasing activities. Because if you continue to do these, you're actually more likely to communicate strength and confidence, which is more likely to land you a job later on. And then over time, it can potentially get better.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강연을 듣거나 뭐 책을 보거나 했을 때 교수님이 저명하신 걸 보면 행복하기는 되게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습관들을 가지기는 쉬워 보이는데 이러한 습관들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Okay, so I'm going to tell you the secret. Okay, great. Which is actually not a secret. So, do you know those New Year's resolutions lists where on January 1st you make all the list, all the ways in which you're going to change your life? So we all have those lists. So I have a question for you. Please put your hand up if you have made those lists over the years. I'm not talking about just 1 or 2 New Year's resolutions, but a long list of them. And you fulfilled all your New Year's resolutions. Put your hand up if you made those lists and you fulfilled all of them. All of them, no exception. Hands up, anyone? Nobody, right? Nobody. Okay, so I have another question for you. Please put your hand up if this morning you brushed your teeth. Okay, thank you. Now put your hand up if you didn't. No, I'm just kidding. Don't. No, too much information. Why? Nobody fulfills their New Year's resolutions, and yet everybody brushes their teeth. Why? Because fulfilling New Year's resolutions relies on willpower, on self-discipline. Whereas brushing our teeth is a ritual, is a habit. This is the secret to lasting change. If you want to introduce change in your life, you have to introduce it as a ritual. Now, initially when you introduce a ritual, it's difficult and you need self-discipline and willpower. But after about 30 repetitions, it becomes a lot easier. You don't need willpower to brush your teeth every morning. I don't need willpower to go out and exercise on a regular basis. At the beginning I did, but now I don't, because it's a ritual, just like brushing my teeth is. And the goal, the objective, is to introduce 1 or 2 rituals now, not more, new things that you will do in your life that you think will make you happier, and it could be
exercising on a regular basis. It could be perhaps giving more on a regular basis. It could be expressing gratitude. It could be spending more time with your partner or kids or friends. Can you guess how many days we need to change it? Well, I don't need to guess because there is actually research on it. So there is some research showing that after 14 repetitions of an activity, you begin to see new neural pathways forming. A good rule of thumb would be 30 repetitions of something. So maybe for the first 30 times that you're going to exercise, it's difficult, but it gets a lot easier. So don't try and do too many things at a time. You know, the problem with the New Year's resolutions is that we have 20 on that list. And you have 20 on your list, nothing will happen. Okay. Just one or two. Remember, gradual, small changes over time. Okay, it's really big secret. Yeah. That's the biggest secret I have. Okay. You know. Okay. Thanks to you, we became happier. Well, that makes me happier. Okay, thank you again for joining us and enjoy and be happy in Korea.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오늘 미래를 만나다 함께 하셨습니다. 탈 벤 샤르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복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게 들립니다. 단지 우리가 연습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행복을 연습하고 좀 더 개발한다면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미래를 만나다 행복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